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는 2020년형 쉐보레 콜로라도입니다. 3.6L 가솔린 자연 흡기 엔진을 탑재한 픽업 트럭입니다. 기본적으로 AT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데 재밌는 건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타이어가 랭글러예요. 랭글러는 잘 아시는 대로 오프로드의 왕자입니다. 아무튼 콜로라도의 디테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 장착되는 타이어 종류만 해도 일단 차이가 납니다. 후륜에는 리프 스프링, 판 스프링이죠. 이 장착되어 있어서 무게를 견뎌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코일 스프링보다는 충격을 잘 받아내요. 대신 승차감은 좋지 않습니다. 5링크와 멀티링크의 승차감 차이를 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판 스프링은 듣보잡이죠. 논외고요. 그만큼 승차감 차이가 있어요. 대신 하중은 많이 견뎌내는데요. 승차감을 위해서 이런 차에 정교한 스프링을 달았다가는 내구성 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오히려 승차감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재원상 화물 적재 하중이 최대 300kg인데 실제로는 승객을 포함해서 후륜 모델 같은 경우에는 675kg, 하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660kg까지 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차가 짐을 300kg밖에 못 실는다. 아무튼 이해가 안 돼서 한국 GM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그 300kg은 최대 적재 중량은 아니고 짐을 싣고 고속으로 회전을 했을 때 안정성을 고려한 무게라고 합니다. 재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런 휠하우스와 바퀴 사이의 공간들, 이런 요소들을 보면 칸보다는 더 실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돼요. 이만큼 원래 픽업 트럭을 위해서 만든 이 구조물이다 보니까 확실히 SUV 기반으로 만든 픽업 트럭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쉐보레 콜로라도의 장점 중에서 유난히 돋보이는 부분이 견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커플러, 그리고 각종 연결 장치들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요. 콜로라도의 견인력은 최대 3톤이 넘는데요. 재원상 3,175kg에 달합니다. 레저 장비를 트레일러에 싣고 다니거나 아니면 캠핑용 캐러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차량이 짐을 많이 싣는 것도 그렇지만 또 험로를 좀 잘 달리는 것도 장점이지만 무엇보다 견인 어플리케이션을 기본 제공한다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짐을 싣고 내릴 때 안전성이나 편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도 기본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스태퍼 양쪽에 이거 램프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이 적재함에 올라갈 때 발을 헛디뎌서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램프를 제공하고요. 적재함 도어에도 디테일이 있습니다. 적재함 도어를 열 때 이렇게 내려도 돼요. 힘을 좀 줘서 내려도 되는데 콜로라도는요 부드럽게 내려오죠. 쿵 하고 내려오지 않아요. 이거는 렉턴 스포츠칸과 좀 비교되는 부분인데요. 이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콜로라도는 확실히 이 부분을 신경을 썼네요. 원인은 이 케이블이거든요. 이 케이블의 재질과 이 특성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적재한 바닥과 벽을 덮고 있는 이 마감 재질이요. 상당히 견고합니다. 짐을 올렸을 때 미끄러지는 것까지도 고려했고요. 이 플라스틱 재질의 마감재보다는 확실히 마감 품질이 좋아요. 이런 디테일은 확실히 콜로라도가 한 수 위네요. 반면 이 고리의 디테일은 조금 떨어지는데요.
물론 이런 형태가 더 많은 힘을 받을 수는 있어요. 적재함에 뭐를 실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납이 된다면 좀 더 깔끔하고 효율이 좋아지겠죠. 렉선 스포츠카는 보통 SUV에 들어가는 이렇게 삽입이 되는 고리예요.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펼 수 있는 고리에서 훨씬 깔끔하죠. 올라가 볼게요. 네, 이렇게 올라서도 이거 뭐 사람 한두 명 올라간다고 부러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적재함 공간은 충분히 넓어요. 이렇게 적재 공간에 많은 짐을 싣고 또는 요 위에서 뭐 차박을 하거나 뭔가를 즐기거나 아니면 레저용 어떤 장비들을 싣거나 아주 적합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탑 마운트 브레이크 등이고요. 요거는 적재함을 비추는 조명이에요. 센터페시아 콘솔 중간에서 스위치를 올리면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요건 뭐 롤바에 달려있는 리플렉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콜로라도에 탑재되어 있는 V6 3.6L VVT 직분사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입니다. 터보 엔진이 아니지만 워낙에 배기량이 크니까요. 그만큼의 힘을 발휘하고요. 게다가 직분사 방식이라서 그만큼 효율도 높은 편입니다. 엔진 소음은 좀 밖으로 좀 들어오고요. 실내에서도 엔진 소음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방음이 잘 되어 있는 차는 아니에요. 뭐 그렇게 타는 차도 아니고요. 발판이 있어서 올라가는 데는 어려움 없습니다. 발판이 없다면 곡소리 나겠죠? 랭글러보다는 높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한 10년 정도 뒤처진 느낌이에요. 국내에 출시되는 쉐보레의 승용 모델도 이 정도는 아니죠. 훨씬 세련되게 바뀌었지만 이 콜로라도는 아무래도 소비자 타겟 자체의 특성도 있고 그리고 실용성이 아주 중시되는 차다 보니까 이런 내부의 인테리어 디테일은 뭐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예, 시승차에서 오래간만에 이런 키 돌리는 방식을 만났는데요. 엔진 소리가 그릉그릉 거리죠. 카마로 탔을 때와 동일한 엔진 소음이 들어옵니다. 주차 브레이크가 이 풋페달 방식입니다. 이렇게 발에 뭐가 걸리는 느낌이 썩 달갑지는 않거든요. 좌석도 1열에 한해서 전동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도 앞뒤 위치 조절만 가능하고요. 등받이 각도는 이렇게 기계식으로 작동됩니다. 이거는 요추 지지대 스위치인데요. 위아래로 지원이 됩니다. 여기 핸드폰을 지금 넣어놨는데요. 여기는 핸드폰 충전기는 없고 그냥 핸드폰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재밌는 건 이 1년 내만 열선이 지원되는데요. 등에도 들어와요. 좌석 밑판과 등판 양쪽에 모두 열선을 작동시킬 때, 등판만 작동시킬 때, 이 차가 견인 어플리케이션이 기본 장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견인을 위한 버튼이고요. 적재함 등,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몇 안되는 에이다스, 차로 이탈 경고입니다. 엘카스도 아니에요. 차로를 이탈했을 때 경고해주는 수준까지 들어가 있고요. 주차 관련해서. 그리고 공조기 제어판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고 내비게이션. 이 차량은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재작년에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를 해서 터치 인터페이스 제공합니다. 하지만 맵 디테일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타오가 곧 들어온다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타오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밖에서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쉐보레의 최신 UI는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별도의 아예 대놓고 나와 있는 인터페이스는 여기 한 5, 6년 전 인터페이스입니다.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요. 프리미엄급은 아니에요. 그리고 고비도 LED를 통해서
전방 차량과 추돌이 예상되면 삐리삐리게 하면서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와요. 사이드 미러 보시면 보조석은 다소 광각이에요. 하지만 운전석 쪽은 1대1 평면 거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체는 크고 거울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은 넓지 않고, 따라서 항구팅위에 광각 보조 거울이 들어있습니다. 평면 거울과 조그만 광각 거울을 번갈아 보시면서 사각지대에 차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둔탁한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이 콜로라도 같은 픽업 트럭에서는 오히려 이런 디자인이 좋고요. 불편한 점이라면 늘 지적되는 이 수동 변속 UI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변속할 때마다 이 다다다닥 돌리는 들어보세요. 분명히 전자식인데 아날로그 감성이에요. 좋게 말해서 아날로그 감성이고요. 사용자에 따라서는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지원하고요. 주차 가이드선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제어판을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지원하고요. 스티어링 휠 열선 지원하고요. 이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차간거리 조종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전방 추돌 경고 센서의 감도, 즉 차량 거리가 어느 정도 될 때 경고를 보내라는 옵션을 조정하는 버튼이에요. 1열 팔걸이 겸 콘솔 박스를 열어보면요, 상당히 깊죠? 용량이 꽤 큽니다. 앞에 후드를 떼면 카메라도 놓고 닫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콘솔 박스 제공합니다. 콜로라도는 2열 들어갈 때 출입에 어려움 없어요. 높이가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을 텐데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1열보다는 조금 높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뒷좌석은 등받이 높이를 조절할 수가 없고 답답함을 시트 높이를 조금 높여서 보완하려고 한 모양이에요. 시트의 바닥 넓이가 넓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불편함이 덜한데요. 실제로는 편한 좌석은 아니에요. 다만 이 등과 엉덩이에 닿는 쫀쫀한 느낌이 좋아서 그 부분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열을 위한 편의사항들을 살펴볼게요. 충전용 USB 2개,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1열 등판에는 주머니가 없네요. 하지만 보조석 쪽엔 주머니가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2열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을 수밖에 없는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안쪽이 비어있고 이 가죽으로 마감을 해서 좀 더 키 큰 사람이 탔을 때 이 무릎이 부담이 되지 않게 했어요. 2열 좌석 뒤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60대 40으로 분할이 돼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픽업 트럭은 이렇게 큰 적재함을 갖추고 있지만 저곳에 별도의 자물쇠가 달려있는 금고를 설치하지 않으면 귀중품을 실을 수가 없어요. 귀중품은 이 내부에 실어야 되는데 귀중품이 부피가 크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뉘어서 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등판, 와, 이게 뭐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감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두껍고 푹신푹신한, 하지만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은. 2열 가운데에도 사람은 앉을 수 있어요. 안전벨트 제공합니다. 하지만 머리바지가 없네요. 여기 사람이 앉으면 운전자가 적재함 상황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팔걸이를 열면 컵홀더가 2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형 쉐보레 콜로라도 3.6L 자연흡기 4륜구동 모델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